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 고려시대 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정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 5번째 시간. 오늘은 고려시대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고려시대 불교 볼게요. 연등회와 팔관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네. 고려태조 왕건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고려태조 왕건은 이 후대 왕들에게 이걸 꼭 지켜라 하는 10가지를 남기잖아요. 그게 훈요 10조였죠. 그 훈요 10조 첫 번째를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를 국교, 나라의 종교로 지정을 하고 연등회와 팔관회 불교 행사를 매우 중시했었습니다. 이 연등회와 팔관회는 나라의 발전과 개인의 복을 비는 축제였는데요. 연등회, 팔관회, 연등회는 매년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행사였어요. 그런데 팔관회는 가을 추수가 끝난 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신들도 초대했습니다. 연등회 팔관회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데 어떻게 기억할까요? 연 하니까 1년 이렇게 생각해서 1년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끼리 1년을 시작할 때는 겨울이에요. 춥고 먹을 것도 많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사를 했다. 이렇게 연등회를 기억하시고, 팔관회는 8월이니까 가을 추수 추석 때쯤이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8월 15일이 음력으로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신들도 초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고려 태조 왕건이. 연등회와 팔관회 자세히 볼게요. 고려의 불교 행사입니다. 팔관회는 언제 했다고요? 추수가 끝난 뒤, 불교 의식과 제사를 지냈고 춤, 노래, 놀이를 즐겼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신들도 초대를 했어요. 아주 파티였어요. 그죠?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사람들도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어. 우리 추수한 거 많으니까 파티 한번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연등회는 매년 초에 궁궐과 전국의 수많은 등불을 행렬을 지어서 소원을 빌었어요. 올 한 해도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등불을 켜고 이렇게 돌면서 소원을 빌었던 것이 연등회입니다. 두 개의 행사 성격이 좀 다르죠. 연등회와 팔관회 불교 행사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죠? 나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나라의 행사였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절에 뭐도 했느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숙박, 사람들이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 여행을 갈 때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도 먹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빌려주고 곡식도 빌려주고 할 수 있는 대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종교 활동과 함께 경제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행사, 승려 물건도 판매하고 또 땅과 곡식도 빌려주고 여행 숙박시설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업 또는 호텔업,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도매, 소매업도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기관이죠. 그쵸? 요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절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절은 땅도 많고요.
노비도 많아지는 그런 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절의 땅이에요 라는 표시를 하는 이런 장생표라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장생표인데요. 뭐라고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되고 넓은 땅을 가지고 표시하기 위해서 장생표를 세운다. 여기 이 땅은 어떤 절의 땅이다. 이런 거죠. 이 장생표를 세운다. 절이 땅이 얼마나 넓으면은 이 돌을 세워 놓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가 내 땅이야 하면 돌 안 세워놔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요 장생표를 세워 놓을 정도가 됐다. 즉, 절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이 많아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땅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곡식을 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치고 받으니까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제 활동을 절이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런 절이 중심에 있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호국불교. 고려시대의 불교는 나라를 지키는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소원 빌고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비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불교였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생명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침략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힘. 고려시대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불교 부처님께 빌었죠. 침략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힘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 때 불경을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귀엽지 않아요? 이 불교가 대장경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면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초조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는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이 8만 대장경 판뿐만이 아니라 그 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도 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불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에게 진심으로 빌면 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대장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8만인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을 만들 정도로 고려시대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교는 나라를 지키는 불교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발전을 합니다. 지방 세력들은 마을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큰 불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승려, 스님들을 뽑는 과거 시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고려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술, 건축, 음식, 경제 등 모든 일상에 불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자, 개성, 고려, 석불 볼게요. 그리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는 여러분 어느 나라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고구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고려는 고구려를 잇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개성, 고려, 석불이나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면은 이게 규모가 일단 크고요.
그리고 백제나 신라의 불상들은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불상이죠. 개성 고려 석불, 여기는 이름 자체에 고려가 들어있고요.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불상을 세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됐겠습니까? 그리고 논산 관촉사에도 이런 큰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큰 불상을 세우면 사람들이 큰 불상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은 내가 이 불상을 세우는데 돈을 이만큼 낸다. 그리고 또 이 불상을 세우겠다. 여기에서부터 이 마을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고려시대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는데요. 교종은 약간 공부하는 불교예요. 불교의 교리와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파, 그리고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불교 서적을 많이 읽고 불경을 해석해요. 이 교가 배우다, 가르치다 뭐 이런 학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종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읽고 해석하고 하는 이 불경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공부하는 불교가 교종입니다. 대표적인 스님이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교종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 선종도 있는데요. 선종은 불경 몰라도 돼. 글씨 몰라도 돼. 어려운 한자로 써져 있는 거 그거 몰라도 괜찮아. 대신에 뭐 해야 돼?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호족이나 백성들 그리고 무신들이 선종을 많이 믿었죠. 선종의 대표는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교종이 의천이고 선종이 진울이다. 요거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의천 뭐라고요? 교종의 대표라고 했죠. 자, 의천 한번 볼게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왕자였어요. 왕자인데 스님이 된 거예요. 시호는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십시오. 송나라, 요나라, 일본 등에서 수집해온 불경을 바탕으로 속장경 4,700여 권을 교정하고 간행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스님이었죠. 천태종의 시조, 천태종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렇게 의천 대각국사 의천의 초상화입니다. 자, 불경을 바탕으로 속장경 4,700여 권을 교정하고 책을 발행을 했대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스님입니까? 그러니까 교종 공부하는 불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호국 정신이 깃든 팔만대장경 한번 볼게요. 여기가 합천해인사입니다. 그리고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인데요. 이 나무가 틀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틀어지지도 않고 전체 중에 오탈자가 2장과 3장가 밖에 없다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대장경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하나하나 다 팠을 거잖아요. 그죠? 조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정말로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장소도 온도와 습도가 1년 내내 똑같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새겨진 글자 수만 5,200만 자, 동원된 연 인원은 약 130만 명, 경판 전체 무게는 280톤으로 10톤 트럭 28대 분량이고요. 가로로 눕혀서 쌓으면 백두산 높이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경판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불경을 목판에다가 새긴 거죠. 자, 팔만대장경 하면 호국정신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자, 불교 유물 한번 볼게요. 청자 향로, 그리고 고려 불화. 불화는 불교 그림인데요. 고려 불화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불화 중에서 이 그림은 수월 관음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관음보살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광주에서 출토된 철로 만든 부처님, 그리고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의 입상. 마의 절벽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서 있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열의 입상, 서 있는 거, 좌상하면 앉아 있는 거. 또 볼까요? 요게 고려 불화 중에서도 지장도, 아까 수월 관음보살도 이렇게 있죠. 정말 이게 자세히 보면 아주 큰 그림인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요것도 부석사라는 절에 있고요. 요거는 고달사지 승탑. 요런 거 조금 이런 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전체를 만약에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좀 자주 나오는 거, 요 수월 관음 보살도나 이거 안동 마의 열의 입상, 또는 청자 향로, 청자 자체가 고려잖아요. 고려 시대가 청자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철불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 요 정도로 여러분, 고려는 불교가 전 국민들의, 전 백성들의 생활과 문화와 또는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유교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이 불교 문화보다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하고, 불교가 완전히 없어지고 유교가 다 자리를 잡고, 그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유교와 불교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는 얼마나 더 불교가 백성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쳤을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불교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더 많은 한이재미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한이재미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